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을 소개할게요. 오늘은 치과, 명색과 육처의 의존관계, 달리 말해서 치과, 명색과 육처의 조건 발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전 시간에는 행과 치과, 명색의 의존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죠. 전 시간 공부에서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안이위설신이로 인식하는 세계의 존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 현상과 또 하나는 물질적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나타내죠. 세종께서는 이 물질적 존재현상과 정신적 존재현상을 명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명색이 중요한 단어죠. 이 명색이라고 하는 모든 존재 현상 속에서 세존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전부 의식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거 모두 다 개인의 자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과정과 의식 과정의 조건 발생을 거기서 또 발견하죠. 그래서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잖아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세종의 이러한 가르침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고대 인도들은 명과 색을 각각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종께서 명과 색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 속에서 의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자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는 식과 명색과 육처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늘 공부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세종께서는 식을 6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가 한 개인의 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어요. 식의 이러한 이름은 식이 생겨나는 곳에 대한 이름이에요. 안식은 식이 어디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안에서 생겨난다. 이식은 이에서 생겨난 식을 말하는 것이죠. 피식은 피에서 생겨난 식을 말하는 것이죠. 설식은 설에서 생겨난 식을 말하는 것이죠. 신식은 신에서 생겨난 식을 말하는 것이죠. 의식은 의에서 생겨난 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이 6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식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아요. 식이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이 어떤 절대적인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눈으로는 자기 남편을 구별하지 못하지만 소리로는 자기 남편을 구별하는 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안식의 기능은 정상이 아니죠. 근데 이식의 기능이 정상이에요.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식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이식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리 잘 들어요. 삼국시 같은 거 보면은 막 10미나 20미 밖에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비이식이 매우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냄새만 맡아보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인간성이 나쁜 놈들은 악취가 난다. 그래서 참 그거 괜찮네. 그런 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식은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는 거 잊지 말아요. 식이 6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식이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그 분류인 거예요. 만약에 형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에서 생겨난 안식이 되겠죠. 그리고 생각이나 관념을 대상으로 갖고 있는 식은 의에서 생겨난 의식이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6가지 식을 전부 의식이라고 해요. 왜 6가지 식을 전부 의식이라고 하냐? 안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생겨난 식, 이식은 이에서 생겨난 식, 의식은 위에서 생겨난 식, 위에서 생겨난 식이니까 의식이라고 하고 안에서 생겨난 식이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식을 의식이라고 하냐고. 안식과 의식은 서로 상호작용해요. 원래 안식은 보고 알 뿐이에요. 이식은 듣고 알 뿐이에요. 비식은 냄새 맡고 알 뿐이에요. 설식은 맛보고 알 뿐이에요. 신식은 감촉하고 알 뿐이에요. 의식은 의식이 문제예요. 의에서 생겨난 의식은 이러한 감각된 것을 갖다가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하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의미 부여하는 것은 안식이 무엇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안식이
의식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머리를 다쳐서 의식 기능이 제대로 안 일어나면 사람을 보는데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언어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는데 자기 남편을 눈으로는 구별을 못하는데 소리로는 구별을 해요. 남편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런 병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 눈이 있으니까 보겠죠. 그냥 볼 뿐이에요. 그게 남편이다라는 판단은 어디서 해줘요? 의에서 해주죠. 모든 판단과 평가 이런 것들은 다 의에서 하는 정신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의에다가 대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겠어요? 의문전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 식별한 안식의 대상이 의에 들어와서 의에서 생겨난 식인 의식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의식의 대상이 되면 바로 그걸 가지고 수상행의 과정을 전개해요. 오문전향과 의문전향이 아직 낯설으면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를 많이 봐야 돼요. 안식은 안에서 생겨난 식이지만 의문에 전향되기 때문에 안식은 안에서 생겨난 의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면 본 것을 바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저분이 우리 남편이구만. 얼굴을 보니까 배고픈 얼굴이야. 밥을 갖다 줘야겠어. 이렇게 뭔가 정신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식이 일어나는 그 기관을 다치면 그냥 볼 뿐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볼 뿐 남편이라고 식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들으면 남편이라는 것을 안답니다. 세종께서 식을 6가지 유형으로 구별했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시식, 의식으로 구성됩니다. 벌써 식이 구성적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식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식은 실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배웠죠. 이 식은 자기 된 거예요. 다. 자기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의도에 의해서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을 우리가.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이 말은 식이 모두가 다 자기 된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난다. 그 말은 식의 대상이 명색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안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명색이라고 그래요. 이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뭐라고 하냐면 청각적 명색이라고 합니다. 비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후각적 명색이라고 하고요. 설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미각적 명색이라고 하고요. 신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촉각적 명색이라고 하고요. 의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을 정신적 명색이라고 그래요. 식이 6가지로 구별되기 때문에 식을 조건으로 생겨난 명색도 6가지로 구별돼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했죠? 명색이라는 것은 정신적, 물질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조건으로 시각적 명색이 생겨난다. 이 말은 시각을 사용하는 이 영역에서 시각적 존재가 생겨난다. 그런 말이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 6가지로 구별되는 걸 알겠죠? 시각적 존재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존재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시각적 인식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들 이런 뜻이죠. 시각적 인식 기능을 조건으로 생겨난 존재들을 뭐라고 하냐면 시각적 명색이라고 해요. 우리는 정신적 존재와 물질적 존재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한 개인의 존재를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했냐면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 물질과 정신,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 의식에서 시각적 존재 내지 정신적 존재라는 분화가 일어났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존재의 분화라는 말인데 분화, 나누어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었으면 인간은 인식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누어진 것을 통합하는 일을 해요. 나누어진 것을 통합하려면 어떤 기제를 사용하냐면 정체성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여러분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붉은 옷을 싫어해. 나는 삼겹살은 안 먹어. 등등.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통합하는 기능이 뭐냐면 의예요. 의에서 안, 이, 비, 설, 신 이 네 가지에서 만들어지는 명색을 의에서 통합합니다. 뭘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정체성이 자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못 바꿔서 평생 허덕거리는 사람을 많이 봐요. 정체성을 못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갇혀있는 인격으로 끝끝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체성이 안, 이, 비, 설, 신에서 자기된 명색을 통합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아, 이것이 전부 자기된 것이다 라고 알면 실체적인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세종께서는 식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6가지 식에 따라오는 명색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명색 6가지가 뭐냐면 시각적 명색, 청각적 명색, 후각적 명색, 미각적 명색,触각적 명색, 정신적 명색이 있다. 그런데 이 명색들은 전부 의문 전향에 의해서 통합된다. 통합돼서 어떻게 자기되냐면 나라는 존재의 명색으로 자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네 하는 것이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공포를 느끼지만 사실은 나라고는 대상을 확실히 몰라요. 이제 우리는 세종께서 설명하신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세종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여기 보면 이 명색을 조건으로 이 꽃잎 6장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꽃잎 6장의 그림이 바로 무엇을 그리는 거냐면 육처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는 말을 한번 바꿔서 이렇게 말해 볼게요. 육처에서 명색이 생겨난다고 한번 말해 볼게요. 상호작용이니까 안식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납니다. 이식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이와 성을 조건으로 이식이 생겨납니다. 비식은 비와 향을 조건으로 비식이 생겨납니다. 설식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설과 미를 조건으로 설식이 생겨납니다. 신식은 신과 촉을 조건으로 신식이 생겨납니다. 의식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납니다. 안식이 생겨났다 그 말은 뭐냐면 시각해서 형상을 식별했다 그런 뜻이죠. 이식이 생겨났다 그 말은 청각해서 소리를 식별했다 그 말이죠. 비식은 후각해서 냄새를 식별한다 그런 말이죠. 설식은 미각해서 맛을 식별한다 그런 말이죠. 신식은 촉각해서 감촉을 식별한다 그런 말이에요. 의식은 정신해서 법을 식별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 내지 의식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식시인이라고 그래요. 이 육식시인이라는 그 용어도 배웠잖아요. 이때 육식시인의 그 시는 무슨 뜻이냐면 무리 그런 뜻이에요. 6가지 식을 육식이라고 하잖아요. 6가지 식의 무리를 육식시인이라고 그래요. 세종께서는 식을 육식시로 구분했어요.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명색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명색이 나타난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 육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 반대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죠. 이 3가지가 결합한 것이 뭐냐면 접촉이에요. 안, 색, 안식이 접촉하면 시각 접촉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다 이와 같이 설명하니까 참고를 해요. 접촉이 일어나면 그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생겨나냐면 수상행이 생겨나요. 이때 수상행은 무엇에 대한 수상행일까요? 형상, 즉 색에 대한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시각적 색과 시각적 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난다. 이 3가지가 만나는 것이 시각 접촉이다. 시각 접촉을 조건으로 수상행이 생겨난다. 이 말은 바로 육처 가운데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명색이 생겨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12연기에서는 이 순서를 바꿔서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육처가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까닭은 뭐냐면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런 현상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시각 영역에서 시각적 명색이 생겨납니다. 내지 정신 영역에서 정신적 명색이 생겨납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존재로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몸을 표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이 몸을 표현했어요. 상과 의가 있는 이 몸. 여기서 상과 의가 있는 이 몸, 그 말은 의에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명예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상만 하나 써놨냐?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몸은 심리적 과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의를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세조는 식이 있는 이 몸이라고 써놨어요. 식이 있는 이 몸. 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명색을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 안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계의 모든 것, 즉 명색이 있어요. 우리가 버릇이 나빠가지고 밖에서 뭘 자꾸 찾잖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 머릿속에 부자가 안 들어있으면 현실 속에 부자가 못 돼요. 옛날 그 동화책 보면은 막 자고 나면은 새가 뭘 물다 줘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새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심리적 과정이 머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어설프게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치밀하게 있어야 돼요. 세조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부에 상이 없다면 외부의 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세계의 존재, 명색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육처 안에 자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자기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데 늘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잖아요. 꿈을 꾸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죠. 왜? 꿈을 꾼다는 건 뭐예요? 인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을 통해서 작용하면 작용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요. 꿈을 꾸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에요. 꿈은 이루어져도 꿈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말한 사람이 없잖아요.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꿈이 이루어져도 꿈은 꿈이에요. 그것이 실체적으로 있다고 집착하고 거머쥐고 부여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개인은 이 몸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은 의가 있어요. 그 의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수상행이죠. 이 몸은 수상행이라는 정신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 안에 세계가 있고 세계의 발생이 있고 세계의 소멸이 있고 세계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꿈이 이루어져도 꿈이에요. 바로 우리가 꿈에서 살면서 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꿈이라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몸은 식을 갖고 있습니다. 식은 이 몸이 부서질 때 사라져요. 이것이 실체인 것이라 어디 고이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이 사라지면 이 몸이라고는 그 물질적 덩어리도 사라져요. 그때 식은 이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다른 물질을 또 자기에 냅니다. 비유하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콩밥을 먹으려고 콩을 심는 것과 같아요. 팥죽을 끓여 먹으려고 팥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콩을 심고 팥을 심는 이 콩팥의 이 씨앗이 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